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448페이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입니다. 자, 이 담보책임은요. 여기는 담보책임은 법조문은 그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 교재 450페이지 정리가 돼 있죠. 그죠? 정리되어 있는 거요. 이거 보는 건데, 자, 봐보시면 먼저 담보책임은요.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양대 책임 그랬죠. 그래서 계약의 세계다 그러면 계약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이 대표적이에요. 계약의 세계가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불법행위 책임 그랬죠.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책임, 불법행위 책임 그러죠. 그죠? 근데 이 사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책임이 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담보 책임이죠. 그죠? 이 담보 책임은요. 법으로 정해진 책임이다. 법정 책임이고, 그 다음에 법정 책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자, 이건데 여러분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은 여기는 채무자가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요. 무과실 책임. 그래서 제가 그 기본 강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제가 항상 3월 1일 계약, 4월 1일 중도금, 5월 1일 잔금 그런데 이 경우만 작년 가을에 계약 그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기억하라고. 작년 가을에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올 여름에 장마철에 그 벽에 금이 가서 물이 새더라. 방수공사비 500만 원 들여서 했다. 이것을 나에게 집을 팔고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그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요? 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놨으니까. 이때 매도인이 뭐 나는 몰랐다는 둥, 나 잘못 없다는 둥 해봤자 소용없다고요. 무과실 책임 그러죠. 자,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한정 없이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6개월은 6개월인데 계약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비과세인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죠. 안 날로 6개월. 그 안에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약하고 3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도 아마 안 받아줄 거예요. 판사가. 왜 그러냐면 판사가 물어보겠죠. 그러면 작년 여름에는 비가 안 샜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안 샜다고 해야 올 여름에 비가 샌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6개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안 샜단 말은 내가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는 멀쩡했다가 내가 소유자일 때 금이 갔다는 소리죠. 이것은 매도인한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자가 언제 존재해야 돼요? 계약 시에, 계약 체결 시 하자가 존재했어야 됐던 거. 그거에 대해서 안 날로부터 6개월 내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제 물건의 하자인데 담보 책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하셔야 되는데 뭐도 있다고요? 권리하자도 있다. 그리고 시험은 권리하자가 더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것을 이제 자주 보고 있다가 시험장에서 직전에 한번 보셔야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권리의 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하자가 있죠. 그죠? 물건의 하자가 있는데 물건의 하자. 이 물건의 하자를 우리는 하자 담보 책임 그래요.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아파트 비싼 거 뭐예요? 물건의 하자죠. 그런데 시험은 권리 하자가 더 잘 나온다고요. 복잡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보시라고 그랬냐면 채무 불이행에도 있는 해지하고 손해배상 담보 책임도 있죠. 근데 담보 책임에만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대금 감액 청구죠. 그죠? 감액 청구 이렇게 간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순서로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5가지 이렇게 있었죠. 그죠? 5가지 있는데 자, 먼저
전부 타인의 권리,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 그랬죠.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우리 이거 허수아비 표에서도 나왔었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유권 제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담보책임 안 되죠. 예,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가 돼야죠. 그죠? 행사, 그러죠. 행사. 그러니까 경매로 넘겨서 소유권을 잃어버렸을 때 문제라고 해요. 행사.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담보책임 안 돼요. 예, 이렇게 먼저 아시는 거죠. 자, 순서대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전부 타인은 왜 여기 가로쳐 놨냐면 그냥 타인의 권리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전부 타인인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금 감액 청구인데 감액은 뭔가 일부의 문제가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없죠. 그죠? 여기는 없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놨다고 그랬죠. 그죠? 나눠놨다 그랬죠. 그죠? 나눠놨었죠? 그래서 자, 선의자다 그러면 다 됐죠. 그죠? 선의자다.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잖아요. 왜요? 내가 타인으로부터 매수해서라도 넘겨주면 되니까 잔금날. 근데 내가 못 넘겨주는데 대해 가지고 내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죠. 근데 내 잘못이 없더라도 나는 무슨 책임을 져요? 최소한 담보 책임을 지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는 매도인의 고의가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이냐 악이냐 안 따져요. 여러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담보책임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담보책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아시라고 그랬어요? 기본 강의할 때 제가 이 사례 전부 다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렸습니다만 자, 지금 심화 강의할 때는 자, 결론을 말씀드리죠. 선의자는 100%였잖아요. 선의자는 100% 다 됐죠. 그죠? 100% 다 됐죠? (100%) 근데 악의자는 어땠어요? 악의자는 안 되는데 뭐라고 그랬죠? 땅땅 따당 이랬죠. 그죠? 악의자는 어때요? 악의자는 자 해제할 수는 있지만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했고 그죠? 일부 타인에서는 어땠어요? 악의자가 대금 감액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하고 그다음 해지하고 손해배상 안 됐죠. 그죠? 근데 수량구조 일부 멸실은 주의하세요. 여기는 악의자가 돼요. 땅땅. 근데 여기는 어때요? 악의자는 안 되죠. 그죠? 악의자 안 되고 여기도 악의자 안 되죠. 그리고 여기도 알았다. 그죠? 악의자 안 되죠. 그죠? 악의자 안 되는데 땅땅 따당. 여기는 저당권이 있다는 거 알면서 우리가 보통 매수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요? 매도인이 그 변제해서 소멸시키면 되니까.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갔다. 알고서, 그죠? 저당권이 있다는 거 알고서 매수한 사람이 뭐 잘못 없잖아요. 뭐 할 수 있어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또 하나, 그 다음에 셋, 넷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아시라고 그랬어요? 땅땅, 따당 이렇게 아시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돼요.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이렇게. 평소에는 여러분이 이게 암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자주 보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치면 틀리고 그러시더라도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장에서 땅땅 따당 이렇게 하고 보고 시험을 치면 이제 훨씬 편하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는 좀 이따가 법조문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원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묻는 책임이죠. 그죠? 그런데 전부 타인에서는요. 이게 있어요. 결론은 같다. 결론은 같다. 이게 있는데 이게 뭐였냐면 결론은 같다. 이게 뭐였냐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매도인이 미리 해주는 거예요. 선의 매도인이 미리 해주는 거. 그런데 결론은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선의자다 그러면 매도인이 먼저 손해배상 해주고 해지할 수 있고요. 매도인이 악의자다 그러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죠.
그냥 통지만 하고 뭐 하면 돼요? 해제만 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결론은 같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해제할 때 최고할 필요가 없겠죠? 최고가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기 뭐 최고하고 말고 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제 문제죠. 법리상으로는 무과실 책임이면 원래 손해배상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손해배상 인정해 주죠. 그죠? 그러면 인정해 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또 손해배상액이 적게 실내익배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전부타인 일부타인에서 이 손해배상을 뭘로 봐버렸어요? 채무불이익과 마찬가지로 이행이익배상으로 봐버렸다고요. 그죠? 그래서 특이하다. 이렇게 봐두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하자 보시면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인데 자, 여기는 제가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사과박스 이곳으로 강의 드렸었죠. 사과박스. 그러면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여기 구로구 100번지 현대아파트 101동 1501호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특정물 그러죠. 특정물. 그런데 사과박스는 썩었다 바꿔줘 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불특정물 그러죠. 그죠? 불특정물. 혹은 종류물이라고도 하죠. 종류물. 종류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 감액은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뭘 보시냐면 여기는 악의자가 없어요. 악의자는 땅땅따당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었죠. 그죠? 예. 하나도 없다 그랬죠.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낙과 그 바람에 날린 떨어진 사과 싸게 팔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담보책임 묻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악의는 없다. 근데 또 뭐가 특징이었냐면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요. 여기는 선이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요구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 보러 갔을 때 곰팡이가 피었으면 아 이거 하자가 있구나 알 수 있었죠. 근데 하필이면 안경을 안 쓰고 가가지고 내 과실로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 담보책임 묻지 못해요. 선이 무과실일 때 뭐 할 수 있어요? 하자 담보책임 이유로 방수공사비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때는 방수공사비만 청구하는 거예요. 해제를 못해요. 근데 도저히 곰팡이가 심해서 살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 해제까지도 가능하다 그러죠. 근데 사과박스는 자 선의 무과실인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과박스 홈쇼핑 주문했는데 썩었다 그러면 바꿔줘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그러죠. 그죠? 청구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또 홈쇼핑 아가씨가 열받게 고객님 우리는 제대로 된 거 보냈는데 혹시 보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삐져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 필요 없어 환불해줘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의 무과실이다 그러면 계약 해지하고 또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갔던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 잡아보세요. 담보책임의 내용이 있죠. 내용은 해제하고 손해배상에 앞으로 뭐가 있어요? 대금 감액. 뒤로 뭐 있어요? 완전물 구부초구권 4개죠? 거기다가 한 개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저당권에서요. 저당권에서 예를 들어서 소유자 갑이죠. 그죠?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담보책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변제해서 소멸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샀는데 만약에 갑이 변제를 안 해서 경매에 넘어가 버렸다. 그럼 뭐 할 수 있다고요? 소유권을 잃어버렸죠? 그때 따당 악의자였어도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을이 뭐예요? 대신 변제해 버릴 수 있죠. 돈을 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출제라고 그래요. 출제. 출제해서 저당권 소멸시켜서 자기 소유권 보존했죠. 그러면 이 출제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출제 비용을 갑에게 줘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이것을 출제 비용을 상환해 달라 하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총 담보 책임의 내용은 5가지예요.
해지하고 손해배상 앞에 대금 감액 뒤로 완전물 구부 청구 그리고 저당권 행사에서 뭐 있다고요?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5가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제척기간이 있었죠. 자 아까 비가 샌 날로부터 뭐였어요? 6개월 그랬죠? 그래서 뭐였어요? 제척기간은 6개월이었죠. 언제로부터? 비가 샌 것을 안 날로부터죠. 안 날. 계약한 날이 아니었죠.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랬는데 자 권리하자에서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제척기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맨 위에 하나 없어요. 맨 아래도 하나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10년 100년 지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소리죠.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데 제척기간 가운데 3개만 없어요. 가운데 3개. 여기는 1년이에요. 1년. 1년인데 자 선의자면 언제로부터? 안날로부터 1년인데 악의자 그랬죠? 악의자 이거 딱 하나 걸리죠. 그죠? 이거 하나 걸리잖아요. 이것은 악의자는 언제부터 알았어요? 계약 한 날부터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 왜 나눠놨느냐? 경매 때문에 나눠놨어요. 경매로 내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물이 새더라. 법원 가서 뭐라고 말 못해요. 왜요? 내 책임하에 들어간 것이니까.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권리하자는 뭐예요? 권리하자는 경매의 경우에 적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경매로 토지를 매수했거든요. 그럼 감정평가세가 다 100평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만약에 거기가 실제로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더라. 그랬을 때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고요. 누구에게? 1차로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보통 부도 났으니까 자력이 없겠죠? 그럼 2차로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배당받아간 은행 이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이것을 만약에 영어로 안 나고 케이스로 나오잖아요. 케이스로 나오면 일부 타인은 자 100평 중에서 90평은 매도인 건데 10평이 다른 사람 거잖아요. 그러면 10평이 이 세상에 존재해요? 존재하잖아요. 존재한 거죠. 그죠? 근데 수량 부족 일부 멸시는 뭐예요?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더라. 10평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않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인데요. 자, 갑으로부터 가등기가 돼 있는 것을 알면서 병이 매수했죠. 그죠? 얘는 악이잖아요. 악이죠. 자, 그런데 본등기 하면 직권말소 돼버리잖아요. 직권말소 되죠. 그러면 이때는 갑이 병에게 판 것 자체가 무슨 과실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무과실이죠. 그러더라도 병은 어때요?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떤 담보 책임이었냐? 그 말이었어요. 일이 가버리면 어때요? 악의의 매수인 병은요. 땅, 계약 해지만 할 수 있지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일이 가버리면 어때죠? 악의의 매수인은 땅, 따당 포함 안 되니까 해제도 못하고 손해배상도 청구 못하죠. 근데 맨 아래로 가면 어때요? 땅, 따당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어느 거였느냐? 이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행사로 가라. 그러니까 땅, 따당으로 가라. 악의의 매수인은 뭐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갔던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담보책임 내용 자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봐두셔요. 그러면 450페이지 그 그림이 이 내용이죠. 그죠? 거기 담보책임 내용 보면 동그라미 1번 대금 감액 청구,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구부 청구권, 그리고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보셔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49페이지로 먼저 봐보세요. 그러면 메뉴에 담보책임의 성질 한가로 2번에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법정 책임이고 동그라미 2번 무과실 책임이다 나오죠. 그죠? 네, 동그라미 3번 이무규정이죠. 당연히 뭐예요? 계약법이니까 이무규정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담보책임을 면한 특약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다만 매도인이 우리가 집 보러 갔을 때 곰팡이 피어 있는 것을 페인트 칠해서 싹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약하면서요. 우리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특약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이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의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죠. 자, 넘겨보세요. 자, 450페이지. 자, 원시적 일부 불러온 거를 뭐였어요? 허수아비 그림에서 아래, 왼쪽 아래였죠. 그게 뭐였어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었죠. 그때 여러분 그거 기억해 보세요. 이거 기억할 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계약 유효 무효, 유효였잖아요. 유효. 유효인데 담보 책임으로 간다 그랬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담보 책임은 계약이 유효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효면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경매의 경우에도 권리하자 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도 경매가 유효일 때 담보 책임이지 경매가 무효다 그러면 담보 책임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깊이 들어가 보면 경매에서는요. 경매에서 자 1차로 채무자에게 2차로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 같은 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해요. 손해배상은. 왜 그러냐면 채무자도 자기 의사 관계없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경매에서 말하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지만 그때 그것은 대금 감액 청구 혹은 해제지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다만 채무나 채권자가 그 하자를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었다. 이랬을 때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플러스 알파로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자 451페이지 봐보죠. 양가로 2번에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나오죠. 한가로 1번에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나오죠. 그죠? 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는데 자, 넘겨보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넘기지 마시고 451페이지 맨 아래 봐보세요. 맨 아래 보면 동그라미 5번에 선의 매도인에 관한 특징 나오죠. 그죠? 그게 뭐냐면 이 결론은 같다 이거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묻는 게 담보 책임인데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묻기 전에 뭐라고요? 선의 매도인이 미리 해주는 거. 그런데 결론은 같다고요. 봐보죠. 기억법. 매도인이 계약 당시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했죠. 선의 매도인이죠.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이 먼저 어떻게 해줘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결론은 같잖아요. 니은번 이 경우 매수인이 악의자다 그러면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결론은 같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한가로 2번에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453페이지 보면 한가로 3번에 목적물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자, 그런데 이때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 보면 이때는 수량 지정 매매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9호구 11번지 부동산을 10억 이래버리죠. 그럼 면적과 관계없이 11번지 부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10억에 계약했기 때문에 나중에 측량해서 면적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하거나 이거 못해요. 그러면 어떨 때냐? 평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라고요. 그게 뭐예요? 수량 지정 매매. 그랬을 때 면적이 부족하다. 그러면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다만 우리 판례는 아파트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설령 계약서에 평당 얼마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요. 광고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매매 계약은 전부 다 수량 지정 매매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입주 후에 대지 지분 같은 게 부족해 버리죠? 그럼 다 건설사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니은번 수량 지정
매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련 판례 2번에 보면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아파트 분양 계약은 이른바 수량 지정 매매다. 그런 말 나올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454페이지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나오죠. 근데 575조 이것도 좀 어려운 건데 플러스 알파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영유권 제한도요. 선의자가 무조건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뭐예요? 해제하고 손해배상. 그러지 않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것은 좀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만 뭐 어려우면 우리는 안 하면 그만이라고 그랬죠. 항상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75조 1항 보면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 목적이 된 경우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영유권 제한이라기보다 제한물권 제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영유권, 그 다음에 여기가 담보물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영유권, 담보물권, 그래서 영유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 목적이 된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이로 인해 무슨 말이 나오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 말 나오죠. 해지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해라 그 말이죠. 이항 전환규정은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 위에 존재할 지역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없어버리거나 반대로 그 부동산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어버릴 때도 결국 뭐예요? 영유권 제한이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자,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5페이지 보면 거기 5번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죠. 그죠? 행사 몇 번 말씀드렸죠. 저당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담보 책임 안 된다고. 뭐라고요? 행사 실행이 돼야 된다. 실행이 행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항 보면 전항의 경우 매수인 출제로 나오죠. 그죠? 출제 비용 상환 청구가 나오잖아요.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 즉 대신 저당권 변제하고 소멸시켰을 때죠. 이때는 매도인에 대해서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세요. 네.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 456페이지죠. 양가로 3번 이제 뭐예요? 하자담보 책임 나오죠.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나오죠. 그죠? 그러면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나오는데 이 항에 보면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81조 종류 매매인데 이 항 보면 전항의 경우 매수인은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또 안전물 급부 청구가 아니죠.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뭐 할 수 있다고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 아래 보시면 관련 판례 나오죠. 그죠? 이것도 알아두시는데 여러분이 경매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건축허가가 안 난대요. 건축허가가. 아까 경매로 토지 매수했는데 측량해 보니까 수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권리하자로서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경매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법원 가서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느냐? 그 문제죠. 그죠? 물을 수 있다 없다. 먼저 없다 그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없다. 왜요? 우리가 조사하고 가야 되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 이것을 법률상 장애가 있다. 혹은 법률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경매 적용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용 없다는 말은 뭔 말이 되는 거죠? 물건의 하자다. 그러니까 바로 법률상 장애 물건의 하자 이렇게 가지 마시고 법률상 장애는 경매의 경우에 담보책임 물을 수 없으니까 물건의 하자다. 이렇게 가세요. 자, 그래서 거기 관련 판례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뭘로 봐요? 매매 목적물 하자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2번 보면 매수인 여기는 뭐예요?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57페이지 양가로 3번 담보책임에 따라 해제하며 원상회복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뭐다? 동시행 관계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나오죠. 그죠? 거기 보시면 경매의 경우 경락에는 거기 채무자 1차라고 적으세요. 채무자 동그라미하고 1차. 1차로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고요. 2항 보세요. 전항의 경우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경락에는 대금 배당을 받은 채권자 동그라미 하세요. 2차 적으세요. 2차로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뼈대 세우고 나중에 살 붙이는 식으로 어려우면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안 하는 건데 자, 한번 봐보면 담보 책임 내용 보세요.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나오죠. 그죠? 손해배상 없잖아요. 왜 그래요? 채무자도 자기가 판 게 아니라 자기 의사 관계없이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 한다고요. 그런데 넘겨보시면 458페이지 거기 사망이죠. 사망. 전 2항의 경우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서 고지하지 않거나 또는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 청구했을 때 이때 경락에는 어때요? 흠결을 한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관련 판례 보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자, 거기 채무자 명의 소유권 이전 넣기가 온유무효에서 강제 경매 절차가 무효 나오죠. 무효면 담보 책임으로 갈 수가 없다고요. 담보 책임 인정될 여지가 없어요. 유효일 때 담보 책임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459페이지 뭐 채권 매도에 있는 담보 책임 이런 것은요. 채권 양도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한번 지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579조 1항이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 틀린 지문으로 낸 게 아니라 맞는 지문 구색 갖추려고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460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환매권 유보부 매매 나오죠. 그죠? 네, 환매 특약부 매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환매권 유보 놔뒀다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매죠. 자, 환매는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를 하면서요. 팔기는 팔았을 때 되사올 수 있는 권리 환매 특약에 붙어있는 매매 계약인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개인 간의 거래하면서 환매 특약부로 매매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자, 봐보시면 갑이 을하고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이게 매매거든요. 매매인데 팔기는 팔았을 때 나중에 다시 되사올 수 있다. 이게 뭐예요? 환매권이 붙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환매권 유보 놔뒀다. 유보부 매매, 환매 특약부 매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인 간에 저는 환매 특약부 매매 계약을 본 적이 없다고요.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드물다는 거죠. 다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신문기사에 한번 우리가 그 강화문 있잖아요. 강화문을 앞에 놓고 우회전에서 쭉 가다 보면 안국도 계곡 나오거든요. 그쪽에가 현대그룹 본사가 있어요. 현대그룹 본사가 있는데 그 본사 건물을 팔겠다. 이렇게 신문기사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냐면 팔기는 팔았을 때 자기들이 5년간 임차인으로 사용하다가 5년 후에 다시 되사올 수 있는 조건으로 팔겠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거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그게 거래가 됐다면 그게 뭐예요? 환매권이 유보, 놔뒀다. 유보부 매매 혹은 환매 특약부 매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환매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잖아요. 채권인데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9가지 중에서 채권 2가지 있잖아요. 뭐뭐 있어요? 임차권, 환매권. 임차권, 환매권 채권이니까 등기 없어도 성립을 하죠. 다만 등기하면 뭐예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대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지금 갑이 을에게 팔았잖아요. 팔았으니까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죠. 이전 등기 하는 건데 당사자 사이에서는 환매 특약 등기 안 해도 갑은 을에게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때 을이 병에게 팔았죠. 그죠? 그러면 갑이 제3자 병에게 환매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대항력이 없다 그러죠. 우리 임차권도 뭐예요? 등기 없어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팔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못하죠.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임차권 등기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제3자에게도 환매권을 주장, 대항하기 위해서는 환매 특약 등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이제 등기법에서 나오죠. 부기 등기로 한다고 나오잖아요. 환매 특약 등기, 환매권 등기하는 거죠. 환매권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그죠? 환매권, 갑이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매도인이 하죠.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환매 대금 3억 주고 3억에 대사온다. 물론 계약자 요원책상 3억에 팔았는데 대사올 때는 4억에 대사온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매매 비용 들어가죠, 그죠? 뭐 감정평가 비용 뭐 이런 거, 뭐 100만 원. 그럼 결국 뭐예요? 3억 100만 원 주고 사온다 그 말이에요. 3억 100만 원 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환매 기간 들어가는데 기간만 나왔다 전부 의무적이었죠. 근데 동사는 3년, 부동산은 5년 이내, 그래요.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환매 기간은 연장할 수도 없어요. 연장도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 누구예요? 을이죠, 그죠? 그런데 갑이 뭐예요? 환매권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을이, 자, 환매권이 있어도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으니까 을이 병에게 이렇게 팔 수 있어요. 이렇게 팔 수 있는데 병은 환매권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갑은 제3자 병에게 전득자라고도 하죠.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환매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행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해야 되는데 이때는요. 말소에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 원인은 뭐가 돼요? 환매 이렇게 되는 거죠. 매매가 아니라 환매. 자,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게 환매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환매는요. 매매 계약할 때 환매 특약하고 동시에 해야 됩니다. 계약도 동시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먼저 하고요. 나중에 환매 특약 등기 신청하면 각하시켜버려요. 자, 그 다음에요. 5년 동안 여기에는 월세가 붙었겠죠? 여기에는 이자가 붙었겠죠? 그럼 5년 후에 3억 플러스 이자 주고 부동산 플러스 월세 찾아오나요?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로 간에 상계, 퉁친 것으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정이죠. 자, 등기법 문제인데 환매권 팔아버릴 수 있죠? 그죠? 이때는 무슨 등기로 한다고 그래요? 환매권 이전은 부기등기, 부기등기 2-1-1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환자 들어간다 그러면 법정이상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환지, 환매,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안 됐어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그런 것을 막 이렇게 케이스로 막 생각하고 있고 그럴 틈이 없어요. 그냥 환자 들어간다. 뭐예요? 환지, 환매 있었죠? 환지, 환매. 이것은 뭐예요? 안 된다고. 뭐가 안 된다고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있죠?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60페이지 590조죠. 1항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동그라미 환매할 권리를 보류, 유보, 놔뒀다. 그때는 영수한 대금 뭐예요? 3억 원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있죠? 100만 원 반환하고 목적물 환매할 수 있다. 다만 전항 환매 대금에 관해서는 사악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요.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3하 전이항의 경우 목적물 과실 있죠? 과실과 대금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며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591조 환매기간 1항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 3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은 때 뭐 6년, 7년으로 했다 그러면 부동산은 5년으로 단축되는 거고 이항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나오죠. 그죠? 네. 자, 죄송합니다. 환매기간을 정한 때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그랬고 3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동산은 몇 년? 그냥 5년으로 하는 거죠. 592조 환매 등기 나오죠.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와 동시에 나오죠. 그죠? 동시에 동그라미 환매권 보류를 등기한 때는 제3자에게도 뭐예요?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61페이지 오면 461페이지 거기 보면 양가로 3번에 환매의 요건 나오죠. 그죠? 환매 요건 나오는데 거기 그 양가를 1번 환매 목적물 나오잖아요. 부동산, 동산, 뭐 관계없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우리는 물론 뭐만 보는 거예요? 부동산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 462페이지 펴보시면 462페이지 양가로 4번 환매권 실행에서 자 594조 나오죠. 매도인은 정해진 기간 5년 내에 이 대금 3억 플러스 매매비용 100만 원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죠. 매수인이 의리죠. 제공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환매권만 소멸해버린다. 환매권 소멸해버리면 어때요? 이제 환매권 없는 완전한 권리를 의리 취득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 항은 뭐냐면 의리요. 의리. 자, 5년 동안 자기가 소유자로 있으면서 여기다 화장실 같은 거 실내 화장실 만들어서 3억짜리인데 3억 1천만 원짜리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유익비 있죠. 그죠? 그것은 다 환매권 행사하는 갑에게 의리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 매수인이나 혹은 여기 전득자란 말 나오죠. 전득자가 의리나 병이죠. 그죠? 목적물에 대해 비용을 지출한 때는 매도인 누구예요? 갑은 그 말이죠. 203조 규정에 의하여 상환해야 한다 나오죠. 그죠?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환매권 대의 행사. 환매권도요. 환매권자의 채권자 있죠. 그죠? A의 채권자 A가 대의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한가로 3번. 공유 지분도 팔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팔 때 어떻게 파는 거예요? 환매 특약부로 팔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제 환매까지 마쳤죠. 그죠? 환매까지 마쳤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3페이지 보면 교환 나오죠. 그죠? 교환 나오는데 교환은 뭐 특별히 볼 게 없다고 그랬죠. 다만 주의하실 거 여기도 낙성 불효식이고 쌍무 유상이니까 동시행항매권 위험부담 그 다음 뭐예요? 담보책임 다 적용되고 그 다음에 낙성계약이니까 요물계약 아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596조 보세요.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위에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이때 재산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본끼리의 교환이다 그랬죠. 노무 제공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464페이지 교환의 목적물 나오죠. 목적물 나오는데 거기 양가로 2번 먼저 보세요. 부동산과 주식 교환은 교환계약이라고요.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교환계약이 아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에 있는 건물하고 시골에 있는 토지하고 교환한다 이렇게 가는데 이 건물이 시가가 5억짜리거든요. 근데 토지는 3억이에요. 그럼 바로 교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억 토지 플러스 현금 2억을 붙이겠죠. 이 붙이는 현금 2억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충금. 그러면 보충금이 있으면 교환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이에요. 그래도 교환계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환계약. 다만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보면 당사자 쌍방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이 모두 금전위의 재산권이어야 되는데 당사자 일방이 일정의 금전을 보충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수가 있으며 이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뭐라고 그래요? 보충금 그러죠. 그죠? 자, 그 아래 이제 597조 보면 당사자 일방이 전조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 그 금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교환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환계약인데 다만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양가로 2번 보면 두 번째 줄 그러나 보충금 약정이 있다고 그래서 교환계약이지 매매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보충금도 계약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안 주는 것도 채무불이행이지만 보충금 안 주는 것도 보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갖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교환계약까지 예,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는요. 자, 기출문제 예, 해설 드릴 테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기출문제로 가셔서 또 해설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